이 챕터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화학 2 부분에서 등장했던 페이즈 트랜지션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이때 페이즈 트랜지션에 수반되는 에너지 입출입을 계산하기 위해 인터널 에너지와 엔탈피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연력학 과목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얼 가스 방정식에 대해서도 한번 본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지식으로 어떤 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될 때에는 액체 100%와 기체 0%,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액체 50%와 기체 50%,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액체 0%, 그리고 기체가 100%가 되어가는 과정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공급된 열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가 아니라 물질의 페이즈를 변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모든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고 나서부터는 이때 공급된 열이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처음 첫 번째는 리퀴드만 존재하는 상태이고, 스테이트 2부터 스테이트 4로 이동할 때에는 리퀴드와 가스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5부터는 다시 기체만 존재하는 상황이죠. 이 5개의 스테이트에 붙은 이름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스테이트 1에서처럼 완전한 액체 상태일 때가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2에서처럼 앞으로 공급될 열 에너지를 모두 페이즈 트랜지션에 사용해야만 하는 액체 상태일 때가 Saturated 리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3에서처럼 일부의 액체와 일부의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일 때를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4에서처럼 이제 막 기체 100%가 된 상태일 때가 Saturated Vapor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Superheated Vapor라고 부릅니다. 이 스테이트 1에서부터 스테이트 5까지의 과정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즈 트랜지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D 그래프에 나타낼 두 변수를 정하고, 이렇게 정한 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값이 일정하다고 정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총 3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할 만한 PT 그래프인데, 형태를 그려보면 스피시픽 볼륨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양상을 띠겠죠. 베이퍼 프레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접했을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력학 과목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오히려 TV 그래프와 PV 그래프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TV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압력이 모든 상황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때 액체 상태에서는 온도와 부피 모두 증가를 하다가 Saturated 믹스처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함에 따라 부피는 증가하지만 그동안 온도는 일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보면 이 Saturated 믹스처 구간에서는 부피 증가가 이전의 액체에서보다 훨씬 급격한데, 단순히 열팽창뿐만 아니라 액체가 기체로 상변이 하기 때문에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모두 끝나서 기체밖에 남지 않았을 때부터는 다시 열을 가함에 따라 온도와 부피가 모두 증가합니다. 깔끔한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Saturated 믹스처 구간에서의 T 좌표가 바로 보일링 포인트 또는 Saturation 템퍼처인 T셋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1기압보다 커지거나 1기압보다 작아질 때는 이 그래프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익숙한 PT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 압력이 원래보다 작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원래보다 커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이 관계는 TV 그래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될 것임을 알 수 있죠. 1기압일 때의 T셋이 이 점에 형성이 되었다면 외부 압력이 커졌을 때의 T셋은 더 위쪽에 형성이 될 것이고 외부 압력이 더 작아졌을 때에는 이보다 더 아래에 T셋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 한글로 임계점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 페이즈 트랜지션이 매우 쉽게 일어나서 거의 구분이 없다시피 하죠. 따라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상변이에 필요한 과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온도가 이곳에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곳에는 페이즈 트랜지션을 위한 과정 없이 하나의 점만 찍히게 되는 것이죠. 입국 심사가 필요 없는 국경선을 마음대로 뛰어넘는 것처럼 트랜지션을 위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상변이에 수반되는 과정 자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아주 엉성한 추론을 해보자면 크리티컬 포인트에 점점 근접할수록 세츄레이티드 믹스처의 구간 길이가 짧아지고 크리티컬 포인트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구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의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이 커질수록 끓는 점의 온도도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에는 세츄레이티드 믹스처의 구간이 전혀 없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양한 경우에서의 세츄레이티드 믹스처 구간의 양 끝을 선으로 이어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컴프레스드 리퀴드, 그 오른쪽에는 수퍼히티드 베이퍼 구간이고 그 사이에는 세츄레이티드 리퀴드와 베이퍼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TV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PV 그래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도가 한 과정 전체에서 일정하다고 할 때 이러한 양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일 때에는 아주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다가 세츄레이티드 믹스처 구간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압력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PV 그래프에서도 세츄레이티드 믹스처 구간의 양쪽 경계를 이어보면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연력학에서는 이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문제풀이에 등장하는 계산 과정의 상당 부분도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룹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리니어리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왼쪽의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상태에서의 볼륨,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와 같은 물리량 값들이 존재하고 맨 오른쪽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에서의 볼륨,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 값이 존재하겠죠. 이때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베이퍼 상태,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는 물리량을 구하려고 할 때 리니어하게 계산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A 지점에서의 x값을 x = 0으로 그리고 점 C에서의 x값을 x = 1로 정할 때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점 B에서의 x값은 베이퍼의 질량 오버 전체 질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길이 오버 전체 AC의 길이로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점 A에서는 베이퍼의 질량이 0이므로 x값이 0이 되는 것이고 점 C에서는 베이퍼의 질량이 전체의 토탈 질량과 같으므로 x값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볼륨 V, 인터널 에너지 U, 엔탈피 H, 그리고 엔트로피 S 모두에 대해서 x에서의 어떤 물리량 y는 1-x yf 더하기 x yg와 같습니다. 보통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지점에서의 물리량은 F 서브스크립트를 붙이고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지점에서의 물리량에는 서브스크립트 G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위의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YF 더하기 X 곱하기 YG 빼기 YF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VFG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YG에서 YF를 뺀 차값을 YFG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YF 더하기 X 곱하기 YFG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계산에 활용되는 X값은 퀄리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별다른 설명을 아직 하지 않은 채 엔탈피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는데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엔탈피의 정의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는 보통 대문자 H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고 질량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질량 M에 대해 나눴을 때의 스피시픽 엔탈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문자 H를 사용하죠. 엔탈피의 정의는 U 더하기 PV입니다. 인터널 에너지 U에 PV 텀이 더해진 형태이죠. 단위는 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에너지의 단위와 동일한 줄을 사용합니다. 스피시픽 엔탈피 H의 단위는 당연히 줄 퍼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애용해왔던 인터널 에너지 U 대신 엔탈피 H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외부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는 클로즈드 시스템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물을 가열해서 끓이게 되면 물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열 팽창과 더불어서 물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됨에 따른 부피 팽창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밀어내면서 E를 외부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힛 에너지 Q 넷 인이 오로지 인터널 에너지 U의 증가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 넷 아웃에도 함께 쓰인 것임을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U, W 간의 관계식을 다시 적어보면 넷 아웃입니다. D, W 넷 아웃이 P, D, V와 같으므로 식은 DU 더하기 P, D, V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양변을 적분해주면 Q, 넷, E는 델타 U 더하기 등압 팽창 과정에서는 P, 델타 V가 됩니다. 쉽게 눈치챌 수 있다시피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는 델타 P가 0인 등압 상황에서의 델타 H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의 증감과 시스템의 플루이드가 서라운딩스의 한 1의 크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대신 엔탈피라는 물리량을 정의해서 한 번에 생각하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압력과 온도를 알고 있으면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의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지가 텍스트북의 뒤쪽 어펜딕스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구해야 할 값을 간편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등압 과정에서 엔탈피는 매우 쓸모가 있는데요. 다만 어떨 때 인터널 에너지를 활용해야 하고 어떨 때 엔탈피를 활용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클로즈드 시스템의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른 Q net in 더하기 W net in 이퀄 델타 E를 써놓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델타 K 2텀과 델타 P 2텀을 0으로 설정한다면 델타 E 값은 델타 U와 같아지죠. 만약 W net in을 마이너스 P 델타 V로 바꾸어서 Q net in 이퀄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로 작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델타 P의 값이 0인 상황이어서 델타 H와 같다고 작성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면 엔탈피를 활용해주면 됩니다. 만약 외부로 1을 하거나 1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W텀의 값이 완전히 0이라면 엔탈피를 사용하지 말고 인터널 에너지를 활용해야 할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PV 다이어그램을 보면 컴프레스드, 리퀴드 범위에서의 그래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이에 비해 PV 다이어그램을 보았을 때 컴프레스드 리퀴드 범위에서는 그래프 기울기가 그나마 완만한 편에 속했습니다. 자, 컴프레스드 리퀴드 범위에서는 압력의 변화에 의한 V, U, 그리고 H 값의 변화가
어느 정도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작습니다. 대충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200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더라도 물의 부피는 실제로 1% 정도밖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에서는 아예 컴프레스드 리퀴드 구간에서 V, U 또는 H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VF, UF 그리고 HF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 컴프레스드 리퀴드 구간에서의 엔탈피 계산 정확도를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HF에다가 VF 곱하기 P-P 세츄레이션을 더해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프레스드 리퀴드 구간에서 압력 변화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괜찮았지만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온도는 현재의 온도에 맞게 정확하게 대입해서 계산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그젬플 3-1입니다. 일단 리지드 탱크라고 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 탱크를 말하는 거죠. 50kg의 Saturated Liquid인 H2O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온도는 90도씨라고 적혀 있고요. Saturated Liquid라고 하면 일단 표의 Saturated Water 쪽을 가야겠죠. 여기서 온도 90도씨가 주어져 있으므로 템퍼처 테이블 888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프레셔와 탱크의 볼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표에 가보면 90도씨일 때의 Saturated Pressure 값이 나와 있습니다. P셋이 여기 70.18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P equal 70.183kPa이 됩니다. 벌써 질문 2개 중에 하나는 끝났죠. 나머지 하나가 볼륨인데 90도씨일 때의 Saturated Liquid의 스피시픽 볼륨이 나와 있습니다. 스피시픽 볼륨이 0.001036 미터 큐브 퍼 킬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질량인 50kg을 곱해주면 0.0518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탱크의 볼륨은 0.0518 미터 큐브가 되겠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도 정확히 일치하죠. 이그젬플 3-2번입니다. 3-2번은 SI 유닛이 아니니까 풀지 않을 거고요. 3-3번은 0.2kg의 Saturated Liquid H2O가 완전한 completely vaporized 되었다는 것은 saturated vapor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질량은 여전히 0.2kg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전체에서 프레셔가 항상 일정하게 100kPa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압력이 일정했다는 것은 온도도 세츄레이션 템퍼처로 일정했다는 것이겠죠. 문제에서는 A. 볼륨 체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B.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외부에서 동일하게 100kPa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0.2kg의 Saturated Liquid였다가 여전히 동일하게 외부로부터 100kPa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0.2kg의 Saturated Vapor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식 Closed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을 적어보면 Q, net in이 내부의 인터널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로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이때 W net out은 P 델타 V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dP가 0일 경우에서의 엔탈피 변화량이 되는 거죠. 볼륨 체인지라고 하면 동일하게 Saturated Water의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100kPa이라고 프레셔 테이블 890페이지로 가서 100kPa일 때의
스페시픽 볼륨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100kPa일 때 T saturate 포화 온도는 99.61도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일 때의 스페시픽 볼륨은 0.0010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1043.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일 때는 1.694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H는 1.6941. 그러면 볼륨 체인지는 물질의 질량에 VG-VF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물질의 질량은 0.2kg이고 VG는 1.6941이고 VF가 0.001043이니까 계산해주면 0.3386 정도가 됩니다. 0.3386 미터 큐브만큼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A에 대한 답이 될 거고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면 공급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밖에 없죠. 결국 열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데 그냥 엔탈피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표에는 스페시픽 엔탈피만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HF 값을 표에서 찾고 HG 값을 표에서 찾은 다음에 델타 H 이퀄 M 곱하기 HG 마이너스 HF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엔탈피, 인터널 에너지,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HF와 HG의 차인 HFG 같은 것들이 항상 구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 값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0.2 곱하기 100kPa일 때의 HFG 값은 2257.5 2257.5인데 잘 보면 단위가 항상 킬로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이고 항상 곱해져 있는 상태란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0.2 곱하기 257.50의 3제곱을 하면 451.5kJ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B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답도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3-4번입니다. 리지드 탱크라고 하면 볼륨이 변하지 않는 탱크인 것이겠죠. 10kg의 H2O가 담겨져 있고 이 중에서 8kg은 리퀴드고 나머지 2kg은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츄레이티드 리퀴드냐 베이퍼냐 아니면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같은 공간에 같은 압력과 같은 온도를 갖고 있는 상황일 텐데 액체로도 존재하고 기체로도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딱 봐도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Saturated Water 테이블을 활용해서 풀이를 하라는 얘기겠죠. 일단 퀄리티 X의 정의는 베이퍼의 질량 분의 베이퍼의 질량 오버 전체 토탈 질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0.2가 되겠네요. 나중에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스페시픽 볼륨, 엔트로피 계산하면서 항상 이 퀄리티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탱크에서의 압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볼륨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다 테이블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냥 X, 퀄리티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온도가 주어졌었네요. 90도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Saturated Water Temperature 테이블로 가면 되겠죠. 888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90도씨일 때 Saturated Pressure가 70.183, P가 70.183kPa이 될 거고요. A에 대한 답은 벌써 끝났고 V를 구해야 하는데 V는 퀄리티 X를 활용해줘야 되는 거겠죠. 전체 스페시픽 볼륨은 1-X만큼의 플루이드에서의 스페시픽 볼륨, 그 다음에 X에서의 가스에서의 스페시픽 볼륨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0.8 곱하기
계산기에 그냥 바로 하는 게 빠르겠네요. 0.8 곱하기 90도씨일 때의 VF는 0.001036 더하기 0.2 곱하기 2.3593 하면 0.472 얼마가 나오는데 그냥 이 값에다가 바로 10kg까지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볼륨은 4.72 한 뭐 7m 큐브 정도가 나오겠네요. 여기 답안지에서도 4.7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example 3-5번입니다. 80리터짜리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80리터. 근데 1리터랑 미터 큐브랑 단위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계산기 입력할 때 계산을 SI 유닛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리터가 아마 10cm의 큐브였을 겁니다. 10cm는 0.1m의 큐브고 얘는 0.001m 큐브니까 1리터는 0.001m 큐브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80리터는 0.08m 큐브다. 이렇게 하면 되고 4kg에 R134A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압력은 160kPa이고요. 이때 프레셔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이 X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C 엔탈피 H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D 전체 부피가 아니라 베이퍼 기체 상태의 R134A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160kPa이 160kPa이라는 압력이 주어지긴 했는데 기존까지는 뭐 리퀴드와 베이퍼가 같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세츄레이티드 리퀴드라던가 세츄레이티드 베이퍼라던가 이런 정보를 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얘기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문제에서 B에서 퀄리티를 구하라고 하니까 리퀴드랑 가스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겠구나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러면 일단 질량과 부피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스피시픽 볼륨을 구한 다음에 160kPa일 때의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일 때 이 스피시픽 볼륨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를 표에서 확인해보고 가질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하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시픽 볼륨은 0.08을 4로 나눈 0.02m 큐브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여기 표에도 보면 R134A에서도 세츄레이티드 관련 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프레셔 테이블로 가야겠죠. 902페이지로 가면 160kPa에서 완전히 세츄레이티드 리퀴드일 때가 0.00074355이고 전부 다 기화됐을 때의 세츄레이티드 베이퍼가 0.12355니까 이 사이의 부피에 이 사이에 스페시픽 볼륨 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 상태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이 0.02였죠. 160일 때 0.02가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로부터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풀어왔던 것과 동일하게 표를 활용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프레셔가 아니라 템퍼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160kPa일 때의 세츄레이티드 템퍼처는 마이너스 15.60 도씨가 되겠습니다. 이게 A에 대한 답이고요. 근데 제가 온도를 적을 때 괄호를 사용하는 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나중에 뭐 PV equal RT 같은 거 할 때도 T에다가는 켈빈 스케일 절대 온도를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섭씨나 화씨 같은 거는 여기 계산에 집어넣을 수 없는 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T equal 마이너스 15.60이라고만 쓰면 이게 뭔가 헷갈려가지고 T를 켈빈 스케일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에 그냥 섭씨 온도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관련된 표기를 할 때는 켈빈 스케일이 아닌 경우에는 괄호에 넣어서 약간 저 스스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켈빈 스케일일 때는 그냥 뭐 T 이퀄 400 켈빈 이렇게 쓰는데
T 콜 30도 C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시픽 볼륨을 알고 있으니까 VF와 VG 사이에 어느 정도의 X값을 가져야 이 값이 나오는지를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현재의 스페시픽 볼륨을 가지기 위해서는 1-x v f 더하기 x v g 여야 할 겁니다. 이를 통해 방정식을 풀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건 계산기의 이퀘이션 솔버 기능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0.02 이퀄 1-x 곱하기 160kPa에서의 VF 0.000743.5 0.000743.5 더하기 x 곱하기 0.12355 0.12355 네, 다 제대로 썼네요. 계산해보면 x가 0.1568이 나옵니다. 그러면 15.6%, 15.7% 정도만 기체이고 나머지는 다 액체 상태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x값을 기반으로 해서 스페시픽 볼륨,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활용해서 x를 유도한 거고 이 x를 활용해서 나머지 UHS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엔탈피 값은 HF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HF 더하기 HG, 즉 HFG일 것입니다. 다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들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160kPa에서의 HF 값은 31.18, 당연히 단위는 킬로줄이었으니까 K죠. 곱하기 X값 곱하기 HFG가 209.96, 209.96K 계산해주면 31.18 곱하기 방금 전에 구한 값 곱하기 209.96 해주면 64.10, 64.10kJ/kg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4kg이라는 질량을 곱해주면 H는 한 256.4, 256.4kJ이 나왔네요. 이게 C에 대한 답이고 베이퍼가 차지하는 부피라고 하면 전체 부피가 아니라 베이퍼에 대한 부피니까 전체 질량 곱하기 X 곱하기 VG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X의 정의 자체가 베이퍼의 질량 오버 전체 토탈 질량이었죠. 그러니까 X 곱하기 전체 질량 4kg를 하면 베이퍼의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0.1568 곱하기 VG가 0.12355, 0.12355를 하면 0.07749m3가 나옵니다. 이게 D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엔탈피라고 해서 전체 엔탈피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답에서는 스페시픽 엔탈피를 구했네요. 그래도 여기 64.10kJ/k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부피도 0.077 뭐 0.0775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6은 SI가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3-7로 가보겠습니다. 3-7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템퍼처를 물어보고 있고 H2O가 압력은 0.5MPa이고 스페시픽 엔탈피가 2890kg라고 합니다. 현재 물이 뭐 어떤 상태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테이블로 한번 가봅시다.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Saturated Water Pressure 테이블로 가보고 890페이지입니다. 890페이지에서 500kPa일 때의 엔탈피를 보면
엔탈피 HG가 274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2748보다 지금 높은 2890이죠. 그러면 얘는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상태를 넘어서서 더 열을 받아서 슈퍼 히티드 베이퍼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의 템퍼처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당연히 세츄레이티드 상황 말고도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일 때랑 슈퍼 히티드 상태일 때 모두 표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히티드 워터 892쪽으로 가봅시다. 892쪽으로 가보면 0.50 메가파스칼 일대의 2890K를 가지려면 표에 2890K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러면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200도씨일 때가 285.8K라고 하고 250도일 때가 2961.0K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2890K니까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식을 우리 퀄리티 계산했던 것처럼 2855.8 1-x 더하기 2961.0 곱하기 x, 이때 x 값이 얼마여야 우리가 갖고 있는 2890이 나오냐를 계산해보면 x 값이 0.32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온도는 200 더하기 0.325 곱하기 200도와 250도의 차인 50을 곱해주면 216.3도가 나옵니다. 대략 정확하진 않겠지만 216.3도 정도 될 것이다. 표에서 2890K라는 숫자가 명시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유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답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냥 저희랑 같은 방법으로 풀었나 봅니다. 이그젬플 3-8번입니다. 컴프레스드 리퀴드 H2O 온도는 80도고 압력은 5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컴프레스드 리퀴드라고 주어졌으니까 대놓고 컴프레스드 리퀴드 워터 표를 활용하라는 거겠죠. 구하라는 거는 현재의 인터널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이하는 방법을 다원화하라고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방법은 컴프레스드 리퀴드 테이블을 직접 활용해서 하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컴프레스드 리퀴드 대신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테이블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에러도 구해보라고 하는데 왜 세츄레이티드 리퀴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PT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러한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때 세츄레이티드 리퀴드를 지나서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일 때는 압력이 변하는 거에 비해 프로퍼티들이 변하는 게 극히 작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부터 그냥 이 컴프레스드 리퀴드에서 직접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이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상태일 때의 스피시픽 볼륨, 인터널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값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컴프레스드 리퀴드 테이블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그냥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지점에서의 인터널 에너지를 구함으로써도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가봅시다. 컴프레스드 리퀴드 워터는 896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896쪽에 5메가파스칼일 때 외부 온도가 80도이면 인터널 에너지가 333.82 kJ per 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333.82 kJ per kg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무시하고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상태에서 구해보면 근데 이때 사용하라는 값은 온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압력이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 VUH 값이 변화하는 크기가 굉장히 작긴 했었지만 T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테이블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이한다고 했을 때
Saturated Water Temperature 테이블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Pressure 테이블로 가야 할까요? 현재 80도씨와 5MPa이 모두 주어진 상태입니다. Compressed Liquid 상태에서는 온도에 집중하라고 했으니까 Pressure 테이블이 아니라 Temperature 테이블로 가야겠죠. 80도씨에서 UF가 334.97 kJ/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F가 334.97 kJ/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에러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0.34%라고 합니다. 자, 3-9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인데 과정이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A를 보면 X가 0.6이라고 되어 있죠. X 퀄리티 값이 0이랑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 Saturated Liquid도 있고 Saturated Vapor도 있다는 소리인데 그건 그냥 Saturated Liquid Vapor 믹스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Saturated Water 프레셔 테이블로 가서 200kPa일 때의 값들을 그냥 읊어주면 됩니다. T Saturation은 120.21도씨이고 인터널 에너지는 퀄리티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 그 사이 값이니까 UF 더하기 X 곱하기 UFG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kPa일 때 504.50 더하기 UFG인 2024.6 곱하기 0.4를 해주면 0.4가 아니라 0.6을 해주면 1719.26kJ/kg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B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안 나와 있죠. 근데 문제니까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인터널 에너지가 1600kg라고 되어 있고 온도는 125도라고 되어 있는데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Saturated Water Temperature 테이블로 간 다음에 125도일 때의 인터널 에너지 값을 한번 봅시다. 125도일 때 UF는 524쯤 되고 UG는 2500쯤 되는데 그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란 얘기고 이 사이에 퀄리티를 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UF 더하기 X 곱하기 UFG가 16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계산기 이퀘이션 솔버를 이용해서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4.83 더하기 2009.5 곱하기 X 이퀄 1600을 풀이하면 X는 0.535가 나오게 됩니다. 0.535가 나오게 되고 그 이전에 그냥 프레셔를 구할 수도 있었겠네요. 125도일 때의 P Saturation은 232.23kPa입니다. 됐고 그 다음으로 C로 넘어가 보면 프레셔가 1000kPa이라고 되어 있고 인터널 에너지가 29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디스크립션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찍어보아야겠죠. 다시 프레셔 테이블로 간 다음에 1000kPa일 때의 인터널 에너지 값을 한번 봅시다. UF가 760쯤 되고 UG가 2500쯤 되는데 2500을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얘는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되겠습니다. 슈퍼히티드 워터 테이블로 가서 0.1MPa일 때 인터널 에너지가 2950일 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표에 정확하게 값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계산기를 활용해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냥 주변에 2968이 있으니까 이를 대충 2950이라고 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을 실제로 응시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오차를 줄이려는 성의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과정을 밟아 주시는 게 안전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2968.3을 2950이라고 보고 이때 값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400도씨라고 되어 있고 X는 적을 수가 없겠죠. 지금 리퀴드 베이퍼 믹스처가 아니니까 395.2도면 400도랑 가까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D는 온도와 프레셔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레셔 테이블로 가볼까요? 500kPa에서 세츄레이션 템퍼처가 151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5도라고 되어 있으면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라는 거겠네요.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일 때 컴프레스드 리퀴드가 표가 4메가파스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5메가파스칼일 때의 값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에서의 의도는 그냥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상태일 때의 값을 읊어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75도와 500kPa 온도와 압력이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상태에서의 프로퍼티 값으로 근사를 하려면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압력은 영향이 별로 없지만 온도에는 민감하니까 온도 75도씨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Saturated Water Temperature 테이블로 가서 75도일 때의 값을 읊어주면 되겠습니다. Saturated Pressure 값은 실제로 38kPa이라서 500kPa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Internal Energy는 그냥 뭐 UF 값인 313.99kJ/kg이 된다고 하고 X 값은 뭐라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50kPa이라고 압력이 주어져 있고 X가 정확하게 0.0이라고 되어 있네요. X가 0.0이라는 거는 그냥 Saturated Liquid State라는 거를 다른 얘기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Saturated Water Pressure 테이블로 가서 850kPa를 찾아주면 850kPa에서의 Saturated Temperature가 172.94도C라고 되어 있고 Internal Energy UF 값은 731kJ/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31, 172.94 잘 되어 있습니다.